울리는 북소리. 그 울림이 잦아들면 세계 바둑 최정상의 대결이 시작된다. 중국의 1인자 구리 9단, 이에 맞서는 한국의 1인자 이세돌 9단의 대격전. 먼 중국 땅, 승자는 이세돌이었지만 삶은 그에게 멈추라 말한다. 27 청년은 바둑계의 관행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낡았으니 바꾸자는 청년과 전통은 지켜져야 한다는 동료 기사들. 청년은 스스로 바둑판 앞을 떠났다. 그렇게 승자 없는 전쟁도 끝이 났다. 모두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던 걸까? 휴직한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다. 이거는 양말이에요, 양말. 혜림이 양말이에요. 신는 양말. 그렇다고 이걸 신을 수는 없고. 세돌된 딸 혜림이와 보내는 부녀만의 오붓한 시간. 이거는 뭐야? 신발. 가족이 있기에 바둑판 앞 외로운 싸움을 견뎌낼 힘이 생기곤 했다. (23살)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바둑이 삶의 전부였다. 화장실에 전구가 나갔는데 그거를 아저씨를 부르라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빼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이거 좀 해줘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집에서 하냐고 아저씨 부르라고. 다른 뭐 대중들과 섞여서 그러니까 되게 많은 단체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굳이 자기가 막 사회생활을 막 굳이 해볼 필요도 별로 없었고 그냥 바둑판 앞에서 바둑알만 잘 놓으면 되는 그런 삶이었으니까. 만 17살의 타이틀 획득. 20살에는 1인자 이창호의 두터운 벽을 넘어섰다. 리틀 조훈현, 불패소년. 세상은 그를 천재라 불렀다. 한국 바둑 랭킹 24개월 연속 1위. 그 기록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세상도 숨을 죽였다. 성장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떠나서 신뢰를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해, 징계, 그리고 휴직. 정녕 모두에게 다른 길은 없었을까? 그래도 많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좀 의사소통이 조금씩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좀 서로 있어서 약간의 뜻이 왜곡 서로 이제 약간 좀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도 조금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새로운 변화가 좀 있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세돌 9단이 저대로 그대로 그냥 휴직 상태, 그리고 또 한국 기업과 약간 거리감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바둑계는 물론이고 이세돌 구단 개인 또 바둑팬 모두에게도 손실이다. 한때 너른 바다 끝 자그마한 섬에 한 소년이 살았다. 소년의 나이 10살. 바둑을 배우러 고향을 떠났지만 매일 밤 꿈에서는 섬으로 돌아오곤 했다. 뭐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니까 뭐 부모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났고 또 이제 시골에서 자랐고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것이 좀 갑갑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27 청년의 먹먹한 가슴 위로 고향의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산과 바다가 그리움 끝에 마주서면 이런 모습일까. 천재 바둑기사를 키운 건 날아오르는 새를 닮은 비금도 그 자신이었는지 모른다. 거의 비금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우리 수원에서 그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왕으로 나오냐고 이것도 유명한 저희도 더 유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랑스러워요. 예? 예, 자랑스러워요. 그를 향한 고향 비금도의 애정은 유별나다. 정말 깜짝 놀랐었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정말 좀 깜짝 놀랐었는데 정말 더 잘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더 노력해서 정말 최고가 한번 돼봐야죠. 이게 제가 고향이 한결같은 건 그곳에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서일 게다. 지금 왔어? 지금 1시에 도착한다 하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하도 기다려도 안 와. 새들이 기다리다가 북견 떨어지겠다. 배가 고플 텐데 하고. 난 근데 좀 말랐어? 여름에 그때보다 머리가 길어서 그러나? 그런 거 없진 않고. 운동도 좀 하고 몸을 좀 단련을 시켜야지. 어머니에게는 5남매 중에서도 막내 세돌이 유독 애틋하다. 10살에 품을 떠난 아들인데 그 마음이야 오죽할까. 저 찌개라고. 아니. 이거면 충분히 이거면. 이거 뭐? 찌개 안 먹어? 아니 이게 무슨. 아까 오랜만에 네가 언제 그러면은 너 좋아한 걸로 음식을 많이 만들었다가 저 언제 또 하겠어? 저 거시기 저녁 붙어서 서들어갖고 네 반찬만 들라고 해갖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도 엄마는 이렇게 해서 미개서 보내도 이제 그래 또 보내면 무엇을 못해서 미겠나 하고 또 서운한 점이 또 있고 이거 해서 먹였었으면 할 텐데 하고 그런데 1년이면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대국만 100여 회. 내가 따서 주니까 당신 몸에서 난 아들이건만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다. 휴직하고 고향에 내려온 아들을 보는 모정은 반가운 반, 안타까운 반이다. 안쓰럽고 제 마음도 좀 불안했었죠. 일은 해도 이제 불안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는 이제 지 마음에 그 지가 바둑계로 빨리 돌아서서 할지 그러려면 그 지가 그렇게 기간을 정했으니까 그동안에 좀 있으면서 머리도 식힐 겸 좀 할지 그거야 그 마음속까지는 부모가 모르잖아요. 빨리 나는 돌아오기를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제 아무리 바둑의 1인자라도 처음은 있는 법. 지금 그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해졌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장난감으로 시작해서 바둑을 배웠고 이 바둑판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프로기사가 됐고 아버지와 저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긴 판이거든요. 정말 아버지랑은 바둑을 하루에도 뭐 10판 해본 적이 있으니까. 사느냐 죽느냐 아버지가 내주신 바둑의 사활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게 6살 무렵이니 벌써 20여 년 세월이 흘렀다. 뭐 이렇게 바둑 헤어져가지고 뭐 선물로 드린다면 받지도 않겠지만은 그거는 저에게는 좀 굉장히 소중한 판. 아버지는 5남매 모두에게 바둑을 가르쳤고 막내인 세돌은 형제 중에서도 기량이 뛰어났다. 서울 아이들을 이기고 어린이 바둑왕을 차지한 것도 그였다. 9살 초쯤에 이제 결정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니까 더 이상 아버지가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넘었거든요. 그때는 9살 때는. 근데 뭐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바둑을 이제는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서울에 올려보내신 것 같아요. 어린 아들이 큰 세상을 품길 바랐던 아버지. 셋째 아들이라는 뜻의 세돌이란 이름을 지은 아버지에게는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묵묵히 아들의 뒤를 지켜왔다. 그러면 슬슬 돌아보고 올게. 이제 지금 간다고? 자전거 타고 나와. 자전거 탈 때는 지금 처음 타니까 조심해서. 알았어. 스무 살을 훌쩍 넘긴 아들이 혹여 넘어질까 어머니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산다. 세돌의 자전거가 새털처럼 가볍다. 다시 없을 자유로운 순간이다. 살아있음이 이토록 눈부실 수 있을까? 한 세상을 살며 자신의 길을 찾아낸 사람은 축복받은 존재다. 바둑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길을 가니까 좀 특별해 보였고 오히려 좋았죠. 예. 사실 형들한테 뭘 해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제가 뭐 형들이나 누나가 두 명씩 있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는데 바둑은 이겼거든요. 그런 거에 또 상당히 매력을 느꼈던 게 사실이고요. 오남매는 한적한 섬마을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랐다. 그 오래된 풍경 속에는 늘 바둑이 있었고 바둑을 빼고서는 지난날을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삶이란 희극과 비극이 엇갈리는 한편의 연극 같은 거였다. 사실 뭐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이런 목소리였으면 괜찮은데 이게 한 13, 14살까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변성기 시기인데 좀 스트레스성이라고 봐야죠. 스트레스성으로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이 잘 못했어요. 지금은 좀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목소리의 문제일 뿐이고 그때는 목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반쯤 포기했죠. 아, 이것은 이미 이렇게 십몇 년을 왔는데 이것이 나을 거라는 기대는 없어요. 사실 한번 뭐가 틀어지면 그것이 다시 돌아오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괜찮아. 내겐 바둑이 있잖아. 그렇게 똑바로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다. 한참 달리다 보면 쉬어가고 싶을 때도 있는 법이다. 그의 자전거가 초등학생 시절을 맴돈다. 그에게는 초등학교가 학창 시절의 전부인 셈이다. 큰맘 먹고 모교를 찾았다. 얘들하고 많이 배렸죠? 졸업도 못하고 황급히 떠난 초등학교를 17년이 흘러 다시 찾았다. 오랜 세월에도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 그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일 게다. 비극 나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소금, 천일염, 두 번째는 시금치, 세 번째는 바둑의 왕 이세돌 이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준비를 응? 아니 우리 보시면 솔직히 전혀니까 전교생 50명, 후배들의 따뜻한 박수가 마음을 적신다. 여러분 혹시 교장선생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그보다 더한 스타가 세상에 있을까? 선배님을 오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선을 선배님 박수로 하겠습니다. 조용히 잘 들어야 돼. 알았죠? 제가 좀 말을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가서 그래. 이렇게 좀 주문 같은 데 가서 좀 친하게 지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앉아있고 그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고. 네, 네.
세계 바둑 타이틀전을 제패했을 때도 이처럼 쌓인 공세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터.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어린 후배들은 바다 멀리 세상을 떠돌다 온 선배에게 무엇이 궁금할까? 어떻게 받으면 되셨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운도 좋았고 운이라는 거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그 운이 많이 따른 거고 나는 바둑에 그게 운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뭐 바둑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분명히 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자기한테 맞는 그런 걸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글쎄 한 번이신가요? 한 400번 우승은 얼마 안 돼. 한 30번. 옛날에 어디 초등학교 다녔습니까?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간을 되돌리기. 함께 뛰놀던 친구들은 어디로 떠나갔을까? 아련한 기억 너머로 얼굴 하나, 이름 하나 그렇게 떠오른다. 이 같은 학교를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아주 큰 문제만 없었더라면 그런 것이 별로 없죠. 한 반에 몇십 명씩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다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별로. 만약 삶을 다시 살게 된다면 그때도 바둑을 선택할까? 열 살의 고향을 떠나 만 12살의 프로기사가 되면서 부딪힌 냉혹한 세상. 스물일곱 살 바둑의 1인자가 됐지만 삶이 쉬워지지는 않았다. 삶의 무게는 나이만큼 더 무거워졌고 매 순간 서툴고 불안하고 버겁기까지 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2000년도부터 성적을 내기 시작했는데 2000년도는 9년 전 18 뭐 이럴 텐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미흡했던 것도 좀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가대포장된 것도 있고 또 없었던 사실을 그렇게 나와서 뭐 기사에 쓴 적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어렵구나. 조금 부족했던 점이 많이 보입니다.
계속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은 정말 계속 있습니다. 특히 졌을 때는 더 강해지죠. 그런 마음이. 계속 지면 어떻게 하지? 아니, 이겼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드니까 졌을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런 두려움은 언제나 가지고 있죠.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면 생각한다. 이 순간을 견디는 거야. 버티는 거야. 이 정도면 이것저것. 넉넉한 가을 햇살 아래 아이들은 자라고 곡식은 여물어 간다. 나는 여기서 도망가다가 비행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새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다리 뼈잖아. 아주 꽤 고생했어. 그때 얼마나 어렸잖아 그때. 울진 않았어 솔직히. 날이 덥고 그러니까 막 질질 울어요.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따는 것이 힘들어서 울었나 봐. 그래서 아빠가 너는 그러면 녹두 따님하고 들어가서 바둑이나 두라고 하고 이제 성훈이하고 차돌이하고 막 이 녹두 땄잖아요. 질질 짜고 울고 있어. 그게 있었나? 울었어 이렇게 하니까. 바둑 말고는 모든 게 서툴던 어린 세돌. 6살 이랬잖아. 이렇게 따니까 엄청 허리아프고. 그치, 그래서 이거 앉아서 하는 건데. 지금도 여전히 농사일은 서툴지만 어머니 곁을 지킬 만큼 세월은 훌쩍 흘러갔다. 스물일곱 청년의 자전거가 시간을 거슬러 굴러간다. 오래된 사진 속 추억을 찾아 나선 참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여성분들 찍겠습니다. 박재규 씨를 찾고 있는데요. 누구요? 재규요. 박재규. 박재규 씨? 예. 모르는데 누구세요 또? 안녕하세요. 저 혹시 박재규 씨 찾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어머니 되십니다. 예. 저 옛날에 한번 맞지? 네, 그때 고향이 그리운 건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유, 해설이네? 반갑구나. 진짜 오랜만이지. 그런 좀 남아있구나. 그래도 알아보겠다. 야. 완전 똑같은데? 야, 근데 다행이다. 나 올 때는, 못 알아볼 것 같아. 얼굴 봐도 전혀 그 상을 바뀌었을 줄 알고, 얼굴 형태가. 그래도 남아있네. 야. 17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리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근데 너 예전에, 그땐 너무 어렵지만은, 너 완전히, 또랑이 빠져가지고 미꾸라지 아니라고 너 하루에 한 2-3번씩 못 버렸잖아. 아니, 늘 기억하는 게, 얼굴은 상도 기억하고, 그래도 다 기억하는 게, 그때 진짜 까불었거든, 니가. 네, 좀 심했지. 진짜 심했거든. 그래서 기억을 해.
아, 왜 낚시도 잘하는구나. 혹시 내일 같이 낚시 갈래? 나는 못해, 근데. 그래? 네가 도와줘야 돼. 얼마 전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친구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다. 좀 조용했어요. 이렇게 바둑책 보면은 거의 계속 집중만 있고, 저도 막 껍데기 같이 이렇게 같이 해본다고 막 보긴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추억을 가졌다는 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처럼 마음 든든한 일이다. 눈부신 아침 햇살 속 두 친구가 그림같이 아른거린다. 점점이 펼쳐진 섬들이 정겨운 바다, 파도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쪽 빼는 건가? 뭐야? 아, 이렇게 푸는 건가? 아니 이거 이거 진짜. 와,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설명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전 처음 잡아보는 낚싯대. 처음 애인 손목 잡을 때만큼이나 진땀을 빼게 만든다. 바둑과 낚시, 뭐가 더 어려울까? 바둑은 그래도 수익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 그게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물고기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잡을 것이다. 이렇게 수익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걸리는 수는 없으니까 일단 상대가 어떻게 도울까죠. 저쪽으로도 오나 저쪽으로도 오나 그런 걸 다 미리 생각을 해놔야 시간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다 수익기를 해놔야 되니까. 고기를 잡기 전에 고기한테 끌려가지 않으면 다행일 듯 싶다. 왔어. 컴온. 아이고, 아무래도 낚시보다는 바둑이 쉬울 것 같다. 아이고. 왜 이렇게 설치냐? 이거 먹으러 맛있겠다. 산채로 그냥, 산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통으로. 때가 좀 있네. 쓸데없죠? 내가 쓸데없는 거 봐. 네. 아깝잖아. 초장도 안 찍고 드셔. 10살 섬소년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 때 하나 없다. 아니, 아까워서요. 맞아. 신기해. 술 한 잔과 갓 잡은 싱싱한 회, 거기에 친구까지 있으니 세상 더 바랄 게 없다.
아, 이거 맛있다. 맛있어? 맛있는데? 이거 내가 먹어도 되냐, 근데?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아, 미안해서 나 못 먹고 있었지. 근심 걱정일랑 저 바다에 남겨두자. 거친 파도에 산산이 흩어지도록. 생전에 자신의 기념관을 갖는 건 얼마만큼의 무게일까. 그것도 27 나이. 실패란 스스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어쩌랴 젊다는 건 그만큼 실수도 많다는 뜻인걸. 아, 이제 정말 최고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조금 그런 만이한 마음이랄까요? 맞아, 내가 저도 사실은 그때부터 조금 더 노력하고 더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넘어섰다는 것에 오히려 자만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오히려 좀 슬럼프가 왔었죠. 이 우승 이후로. 좌절과 방황, 웃음과 영광, 모든 순간이 바둑판 위에서 이루어졌다. 361칸 바둑판 속에서 삶을 배웠고 사느냐 죽느냐 바둑돌의 사활에 인생을 걸었다. 오로지 책 5권으로 알게 된 바둑의 비밀, 그 길이 전부라, 그 길이 정석이라 믿어온 길. 바둑은 그렇게 내겐 운명이었다. 이세돌, 그가 바둑을 떠난 지금도 세상은 바둑 1인자를 가리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1인자 이세돌의 자리는 없다. 그곳으로 돌아갈 날이 정녕 올 수 있을까? 휴직이라는 것은 프로기사로서 사실 선택하기 참 힘들고, 물론 다른 일이 있어서 뭐 휴직을 한다, 뭐 정말 피곤해서 또 심신이 지쳐서 그렇다면야 뭐 가능한 얘기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곤하고 뭐 심신이 지쳤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결국은 한국 기원이나 또 뭐 기사회에 문제가 좀 돼서 휴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사실은 좀 은퇴까지도 심각하게 고려를 했던 상황이었고 지금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 중이고요. 이게 뭐 저는 일단 바둑 인생을 걸어왔으니까 시합은 하고 싶죠. 근데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됐을 때 돌아온다면 좋은 바둑을 일단 못 두을 거 아니에요. 또 좀 좋은 성적도 못 거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일단 다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섯 수 앞까지 수 읽기 하는 천재 바둑 기사도 이번만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
돗자리는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 칼도 있고 네가 가서 거기다 놓을 수 있어서 칼 여기 들고 그 빵길이 여기가 있고 마냥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른이라기에는 세상 만사 익숙치 않은 27은 그런 나이다. 여기만. 지난 98년 그가 16 되던 해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뜨셨다. 참 어릴 때 아버지가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셨었는데 바둑을 그리고 인생길을 알려주신 아버지. 가시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세계 최고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다. 지금은 정말 술 한잔이라도 같이 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아버지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아버지가 계신다면 묻고 싶은 게 참 많을 것 같다. 어디로 가야 하냐고, 어디가 길이냐고.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놓쳐 길을 잃고 울던 날처럼 발걸음이 휘청거린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곤 했다. 살면서 자신에게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입단하고 나서까지 계속 와서 뭔가 여기서 많이 생각하고 어렸을 때는 이제 형들 따라서 많이 올라왔던 것이고요. 나는 최소한 뭐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고요. 또 조금 욕심이 있다면은 이제 제 애기 이제 혜림이가 저를 봤을 때 아 정말 본받을 만한 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삶은 오래 지속된다. 빠르지도 또 느리지도 않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간다. 여기서 민니가 예쁘게 인사하는 거야.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혜림아, 돈 빨리 벌어오세요. 잘했어. 아빠 폰 못 버려줘. 갔다 와요. 요즘 그는 대국장이 아니라 바둑교실로 출근한다. 형과 함께 바둑교실을 연 지 어느새 3년.
대한민국 바둑의 미래를 위해 제자를 키워야 한다고 고심한 결과다. 그래도 이거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바둑판 앞에 앉은 그는 거침이 없다. 쓰면 아니겠지? 이거는 너무 심할 거야, 인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의 다음 한 수는 어디에 놓일까? 바둑계 섞이지? 저쪽으로 만들 것 같은데. 바둑계가 없어서는 안 돼. 없어도 끝없이 남아있는 그런 존재. 보통 이거 아니야? 쓰면은 결국 있는 정도 아니야? 그냥 별 차이 있나? 가장 시급한 것은 기영과 이제 쌓인 갈등을 어떻게든 서로 좀 양보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됐든 일단은 시대사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렇게 돌아와서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팬들한테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평소에 대국할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로 한국의 프로기사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세계대회에서도 요즘 외국 기사들에게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빨리 돌아와서 한국 바둑이 다시 세계 최강의 멤버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361칸) 바둑판처럼 나누기에는 세상은 무한히 넓고 끝이 없다. 한없이 막막한 길을 달릴 때 길을 잃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건 자신의 선택을 믿는 것뿐이다. 후회 없는 선택이란 애초에 없으니까. 그렇게 그는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Have a laugh together. On the well-known symphony, just